대박 사건 연극 하던 영구가 돌아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김묘성 기자님. 네, 심영래 씨가 돌아옵니다.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요. 심영래 씨는 지난 2010년에 그 개그 콘서트 안에 달인 코너가 있었는데 그 달인 코너에 깜짝 게스트 특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 무려 14년 만에 다시 개그 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어머. 후배 개그맨인 김영희 씨와 함께 그 코너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이미 녹화를 마쳤고 곧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심영래 씨가 그 개그 분야에서 얼마나 최고 위치에 있었는지는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맞아요. 텐데 그래서 과거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심영래 씨의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아, 네네. 모두 영구를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영구야. 연거 없다. 요즘을 여기다 짬매놓고 땡치를 뛰게 하면은 땡치가 뛰는 동시에 내 이빨은 자동적으로 쏙 빠진단 말이야.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돼. 자, 가자. 출발이다. 황야의 몸을처럼 뛰라. 자, 있는 사이도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바보 연기는 저도 잘합니다만 좀 이게 진짜 심영래 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독보적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권유로 공채 개그맨 시험을 봐서 진짜요? 1982년에 개그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구 캐릭터가 원래 있었습니다. 드라마 여로 속에 영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를 이렇게 극화시킨 게 심영래 씨가 보여주는 영구 캐릭터였던 거죠. 네. 원조 초통형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땐 뽀로로랑 팽수를 다 더한 만큼의 인기를 그 정도예요? 줬다고 하는데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에 영구와 땡치리를 영화관에서 네. 봤었거든요. 네.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방금 들었던 거 징글벨, 이 캐롤도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정말 인기가 높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정작 저 캐롤은 가창력 부족으로 방송에서 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바보 연기에는 특화가 돼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쓸 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아니라 심영래나 영구를 썼던 어머나. 그런 굉장히 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때 코미디계를 주름잡았는지를 대충 감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 인기가 수입으로 이 돈으로 이었다면 얼마나 벌었을까 막 상상이 안 되잖아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압구정 아파트 살 때 7,80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년도에? 그때가 84년도에 7,800만 원 주고 샀는 게 지금 40억가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때 CF 하나 찍었을 때 1년 전속 8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아하. CF 하나당 그 지금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받은 아파트 하나 생겼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00편을 넘게 찍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뽀빠이는 시금치. 심영래는 블랙. 짜장면 한 그릇이 900원, 시내버스가 140원. 그렇죠. 아파트 16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버셨다고 하니까 그때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과 땡칠이 제가 어차피 런닝으로 받았으니까 러닝 개런티로. 그때 우리 제일 많이 받았을 때 3천 정도 됐을 때 아하, 그 당시에. 제가 2억을 받았습니다. 진짜 7배인데 그럼? 와, 듣고 그냥 억소리 나는 게 짜장면 한 그릇 900원 시절에 광고 한 편이 8천만 원. 와, 대박. 근데 그 당시에 더 놀라운 건 아파트 한 채, 압구정의 아파트 한 채 값이 7,800만 원이잖아요. 와, 대박 사건. 그러니까 한 편 찍으면 1년 전속 그 금액이 아파트 아파트 한 값, 채요. 네, 근데 하고 남네요. 160채를 살 정도의 돈을 벌었다는 건 대박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CF를 100편 이상 찍었으니까요. 와.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과거에 4년 동안 연예인 소득 1위를 했었대요. 그래요? 4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고 네. 연예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세금도 제일 많이 냈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심영래 씨가 이렇게 계속 뭔가 탄탄대로를 그럼 걸어온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코미디언으로서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심영래 씨 마음속에는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영화 감독으로서 굉장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시키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초 심영래 씨가 영화 배우로 영구와 땡칠이, 우레메 이런 어린 영화에 주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우레메 우리 1편이라고 안 했어요. 우레메 1탄.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제작사 추선으로 그 당시에 뭐 38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올 만큼 대단히 흥행을 했었는데 네.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에 도전을 했는데 티라노의 발톱, 용가리, 디워, 라스트 갓파더 이런 영화들을 다 만들었어요. 특히 1999년에 제작한 SF 영화 용가리는요. 미국 네.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신지식인 1호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2007년 개봉했던 영화 디워는 무려 840만여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기도 기억나요. 했습니다. 네네. 근데 라스트 갓파더 이거 대부를 패러디한 영화였는데 네. 2010년까지도 이렇게 영화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흥행에는 부진하고 말았습니다. 야, 영화 감독으로서 뭔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겹쳤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는요 2차 판권은 내가 콜롬비아에 팔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디오가 플래티넘에 올라가 있어요. 가장 마케팅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크게 성공한 영화 4번. 아니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벌었지. 내가 번 게 아니야. 아유. 제가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하. 그때 돈을 그때 당시에 50억을 400만 불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걸 받지 말았어야 돼 내가. 받지 말고 내가 그냥 직접 했으면 제가 2억 불, 2,400억 벌었죠. 그걸 내가 놓친 거야. 개인 채무가 얼마나 생겼길래 이렇게 그때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도 제가 179억이 남았죠. 그래서 제가 파산한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맞아. 건강이 안 좋아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막 부하나서 오고, 맞아. 막 당뇨도 생기고, 막 맞아. 그냥 외롭더라고. 막상 집도 막 경매로 다 나가고 없다 보니까 혼자 나오는데 이혼도 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저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 보통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기 쉬운데 그래도 심영래 씨 여전히 영화 또 제작 중이라는 얘기 들려왔고요. 또 뭔가 희극인으로서의 그 야망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